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6월 18일 NPB 일본 프로야구 분석 총 6경기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48회차 대상 경기이며 교류전 휴식 이후 재개되는 일이야 분석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경기 야쿠르트와 주니치의 맞대결. 올 시즌 야쿠르트와 주니치의 상대 전적이 5승 2무 1패로 야쿠르트가 앞서고 있는 것이 일단 먼저 눈에 띄고요. 교류전이 끝나고 휴식기를 통해 양팀의 흐름이 리셋되는 타이밍이지만 전력과 기세,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홈팀 야쿠르트를 초안삼는데 이 초안을 저지하는 것이 주니치의 에이스 야나기 유야입니다. 야나기 유야 등판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니치의 배팅을 걸 수 있는 경기인데요. 아무래도 상대 선발 이시카와에 대항해 더 많은 이닝을 더 적은 실점으로 마무리하고 내려가거나 끝까지 마운드에 남아 야쿠르트 타선을 저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초안을 거스르게 되는 선발 맞대결 내용. 첫 경기부터 승패를 재단기 어려운 경기가 나오네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실 경기지 제가 어디가 이기겠다 말씀드릴 경기는 아니다 싶어서 저는 이 경기 패스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요코하마와 히로시마, 고만고만한 양팀의 맞대결입니다. 객관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나 요코하마가 조금 더 포텐 터질 수 있는 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히로시마와 묶여 B클래스 하위팀 하기엔 아쉽다 이거죠. 마침 히로시마는 다른 팀들이 휴식일 많이 취할 동안 잔여 경기를 소화하느라 하루의 휴식일밖에 없었는데 이 점을 고려하고 오늘 선발 맞대결도 성립시키지 못한다면 그간 히로시마 배팅을 피하던 공식대로 히로시마를 거르거나 반대볼 생각입니다. 타마무라 쇼고가 등판한 히로시마인데요. 좋은 선수입니다. 기대할 만한 선수고요. 그만큼 기회 또한 부여받고 있는데 다만 이 선수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절대 메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막 프로 통산 4경기 등판한 어린 투수라는 점인데요. 경험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피처빌리티는 나이에 비해 연차에 비해 훌륭한 선수는 맞습니다만 딱 거기까지죠. 이 모자란 경험을 극복할 만한 다른 무언가가 있었으면 진지하게 높은 픽을 받고 이름을 떨치다 왔겠죠. 스카우트 평가가 절대적이고 뒤집지 못할 건 아니지만은 타마무라 쇼고는 현 시점 순위치고는 좋은 픽이지 이렇다 할 무언가는 딱히 없는 선수예요. 예,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안이라는 거 빼고. 자, 거기에 요코하마가 내놓는 선발 투수 하마구치. 요코하마가 왜 비클다리 하위팀에 머물긴 아쉬운가? 투수진만 안정이 되면은 충분히 A클래스 노려볼 만한 타선이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근데 오늘 하마구치, 그 요코하마에서도 그나마 제일 미들맨이 하마구치예요. 초안을 고수할 수 있게 되는 선발 매치업인 터라 요코하마의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 세이브와 지바롯데, 여기도 고만고만한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현 순위는 세이브가 1순위 났지만 올 시즌 롯데 상대로 상대 전적이 5승 2무 2패로 앞서고 있는 점 먼저 눈에 띄는 바인데요. 선발 맞대결이 어렵게 됐네요. 제 개인적으로 금일 등판한 롯데 선발 이와시타가 NPB에서 가장 계산이 안 되는 선수 중에 손꼽히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명 던지는 거 보면은 현기증이 나요. 예? 제구는 날려서 우겨넣지도 못하고 카운터 올리다가 맞아 나가고 그렇다고 뭐 뚜렷한 킬러 구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올 시즌 결국 경기 끝나고 보면은 5이닝 이하 3실점 이상을 넘기는 경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참 골아프게 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기로 해버렸다고 뭐 이런 코멘트를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야 뭐 어차피 돈을 거는 입장에서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과정이 아니라. 근데 어려운 건 이와시타뿐만이 아닙니다. 다카하시 코나가 최근 2경기에서 대파당하고 있는데요. 코나 또한 제가 애증을 갖고 지켜보던 선수예요. 이번에는 터지나? 속았다. 이번엔 진짜 터지나? 또 속았다. 근데 진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믿기로 했어요. 코나도. 세이브 선발진의 기둥, 에이스가 드디어 탄생했다 했었는데 아니었던 걸까요? 믿기로 했는데 비단 2경기 무너졌다고 해서 제가 설레발이 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스탯이 또 전부는 아니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야구는 데이터의 싸움이니까요.
분명 제대로 터졌다 싶은 작년 후반기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스탯을 보면은 미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믿기로 했으니까 올 시즌 에이스가 되니까는 운도 좀 따르는구나 싶었는데 운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그 쌓였던 게 조금 터지나 싶은 그런 생각, 못할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중이 가장 큰 선발 맞대결에서 이렇게 어려워지니 결론 내기 또한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거 이래야 재개하고 나서 첫 3경기 중에 벌써 2경기를 패스한다는 것도 영 도리가 아니다 싶은데, 진짜 어느 팀에 배팅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이 경기 롯데 배팅하고 보고 있자면은 현기증으로 쓰러질 거고, 세이브 경기 배팅하고 보고 있자면은 혈압으로 쓰러질 거고, 패스합니다. 경기야 뭐 많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 패스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싶으면 패스하는 게 돈 버는 습관입니다. 자, 라쿠텐과 오릭스 서로가 올 시즌 상대 전적 3승 2무 3패로 데칼코마니 같은 두 팀. 이렇게 보니까는 오릭스 참 잘 싸웠네요. 그래서 순위를 봤는데 오릭스 어느새 A클래스 반열에 들어와 있네요. 스무스하게. 게다가 라쿠텐과의 경기차도 2경기차밖에 안 나요. 올 시즌 리오넴을 제외하고서는 파리그 팀들 참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재밌어요. 자, 휴식일이 아쉬웠을 쪽은 오릭스겠습니다. 왜냐? 뭐 세리그 팀들 그 중에서도 히로시마를 만난 덕에 만든 긴 연승이지만은 기세를 잊지 않고 쉬어가야 했으니까요. 네. 양팀 모두 휴식일간 휴식, 관리, 점검을 통한 재정비를 했을 텐데 연패를 맞은 채로 휴식일을 보냈던 라쿠텐은 흐름을 리셋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싶은데 오릭스는 좀 아쉬울 거예요. 자, 양팀 모두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세게 맞붙습니다. 와쿠이를 내보내는 라쿠텐, 야마모토를 내보내는 오릭스. 자, 근데 아무리 흐름이 리셋됐다고 해도 선발 맞대결의 객관적인 높이가 차이나는 경기입니다. 파멸적인 피칭을 선보이는 야마모토. 올 시즌 라쿠텐 상대로도 이미 한 경기 등판에서 완봉한 경험이 있습니다. 완봉을 하고도 승리 투수가 못된 게 함정이긴 하지만요. 자, 이 매치 역시 야마모토 등판일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오릭스에 배팅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원래는 야마모토 등판일이라도 함부로 승리를 보긴 어려웠죠. 전 시즌까지만 해도요. 근데 야마모토 등판이 아쉬우니까 언더라도 가져가던 게 기존 오릭스 배팅에 대처하는 스탠스였는데 이젠 아닙니다. 설사 와쿠이가 야마모토에 필적하는 페이스로 선발 맞대결을 팽팽히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팽팽한 싸움에 필요한 한방, 오릭스 파워 히터들을 통해 한방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즌이기에 오릭스의 승리 예상합니다. 오릭스 승. 다음 경기. 자, 재개되는 리그 한신과 요미우리. 세리그 경기 중에서는 이만한 꿀잼 매치업이 없죠. 한신과 교진이 맞붙습니다. 1, 2위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1위가 교진이 아닌 한신인 올 시즌입니다. 자, 피가 튀고 박이 터지는 시리즈가 되리라 예상하는데 역시 1차전부터 세게 붙네요. 다만 교진이 다소 어수선한 현 시점입니다. 스모크가 계약 해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 입국 문제가 안 풀려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교진이 쫓아낸 게 아니라 본인이 요청한 케이스라. 올 시즌 교진은 외인 용병에 대해서 막아 깬 시즌입니다. 스가노도 다시 부상이고 이러면은 올 시즌 세리그 우승은 교진이 아닌 한신이 쐐기를 좀 박는 느낌이 드는데요. 한신도 이걸 모르지 않을 테니까 최대한 격차를 벌려놓는 것이 1차 목표일 테고, 이 내용이 이번 시리즈, 이번 매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카지탄이랑 마루 합류하고 사카모토 복귀한 상황에서 좀 치고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 오나 싶었는데 스모크가 없는 요미우리 타선이라 확실히 막냄새가 납니다. 망했어요. 올 시즌. 일단 이 시리즈와 매치업 자체는 오늘 메르세데스, 다음은 토고를 준비하면서 맞부티져 볼 생각이겠지만 전력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금의 메르세데스는 교진의 에이스로 돌아와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하기에 이제 막 올 시즌 2경기 등판했을 뿐이거든요.
오롯이 메르세데스 하나만 믿고 갈 수도 없는 매치라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한신의 정배당이 정직하다 생각하고요. 이거 제가 처음 들여다봤을 때까지만 해도 프로토 48회차 배당 기준점이 책정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해외 기준점으로 유치했을 때 6.5가 메인 기준점으로 보였거든요. 국내도 6.5로 책정되거나 오버에 기울어진 정배당을 두는 5.5 기준점이 책정되겠다 싶었는데, 그렇다면 언더픽도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은 배당이 떴으니까 확인해 보는데 6.5 기준점이 나왔네요. 예, 역시 메인 기준점대로 언더까지 같이 봅니다. 마지막 경기. 자, 소뱅과 니오넴. 전력과 상대 전적이 앞서는 소프트뱅크가 휴식을 취하고 파리그 꼴찌 니오넴을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시간은 소뱅의 편입니다. 지금이야 파리그 팀들 팽팽히 나서고 있지만은 아직도 소뱅이 2위 하고 있다. 이게 와야 할 핵심 자원들이 아직도 많은데 다른 팀들은 긴장해야죠. 근데 니오넴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 금일 니오넴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아사와를 내세운 선발의 실점 억제밖에 없습니다. 휴식기 이후 어떨런지 모르겠지만은 용병 4번이 없는 상황에서 물타선인 소뱅 입장에서 지금 페이스의 우아사와를 상대로 많은 득점을 뽑는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일입니다. 초반 한두 경기 비틀대면서 시작했던 것 빼고는 이어지는 모든 경기들을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커트하고 있는 우아사와인데요. 대신에 니오넴이 맞다가 무서운 팀이 아니라는 점. 올 시즌 소뱅 이시카와라면은 니오넴 타선 상대로 우아사와에 필적하는 피칭을 하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순수 선발 맞대결의 높이는 물론 우아사와에 밀리지만은 이시카와 역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때문에 우아사와 하나만 믿고 니오넴 배팅하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끝으로 치닫을수록 소뱅이 유리해질 경기. 설사 뽀록이더라도 터지는 한방이 승부를 가릴 경기. 그 한방은 저는 소뱅이 있다 보고 소뱅의 정직함이 정배당이 정직하다고 봅니다. 이거 매일 6.5 기준점이라면은 언더픽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경기.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8일 MPB 일본 프로야구 분석 프리뷰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경기 분석을 하기 위해 얼른 뛰쳐나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